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영풍과 고려아연, 국내 비철, 금속 업계의 강자인데, 두 회사는 아시겠지만은 최근 75년 동안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기업인데, 지금 원수처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영권을,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지금 거의 뭐 사생결단에 지금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그 영풍그룹의 본사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풍 빌딩이 있고 1층 로비에 있는 동상입니다. 75년 전인 1949년에 영풍을 설립한 두 창업주의 동상인데요. 한 분이 고장병희, 왼쪽에 있는 분이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고최기호. 이 두 분이 1949년에 영풍을 만들었다. 이 동상은 영풍의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된 비철금속과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서 생산된 비총금속을 서로 섞어서 동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풍과 고려아연 75년 동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층 로비에 두 창업자의 동상이 지금 안치돼 있지만은 두 회사가 지금 75년이 지나서 아주 원수처럼 으르렁대면서 지금 싸우게 됐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만남, 사귐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아주 우정이 돈독한 그런 친구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장병희 창업주와 이 최기호 창업주의 관계가 관포지교가 딱 들어맞는 그런 사이였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서로를 키워주는 관포지교의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업을 하지 마라,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이 아주 어려울 때는 서로 단합해가지고 잘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될 때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경험칙에서 나온 격언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도 결국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 구조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5년 동안 이어진 동업의 역사, 그리고 왜 이 동업 체제가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타국으로 왔는가 하는 역사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동상의 주인공이 1949년 11월에 영풍기업사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두 분은 모두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에요. 해방 후에 월남을 해가지고 남대문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병희 창업주는 농기계와 전기기구를 팔았고요. 다음에 최기호 창업주는 발전기죠. 이렇게 팔았는데, 두 사람이 보니까 고향도 같고 나이도 비슷해요. 최기호 창업주가 1909년생, 장병희 창업주가 1913년생, 불과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동년배였고,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 그리고 서로 굉장히 저 사람은 아주 사업적인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서로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1949년에 영풍기업사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1952년에 5대5로 출자를 해가지고 영풍해운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광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그렇게 영풍해운을 이끌어 가다가 1960년 이제 4.19 혁명 이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게 되죠.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피게 됩니다. 철강산업, 아시겠지만 포철을 만들죠. 일본의 배상금을 활용해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다음에 비철금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풍이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연 제련소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이라는 데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석포제련소죠.
연산 1만 톤 규모의 국내 최초의 아연 제로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 경상남도 온산에 비철금속 단지를 조성을 해요. 그러면서 영풍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석포제련소를 온산 비철금속 단지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아연제론사라는 게 아주 거대한 장치 산업이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석포제련소를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온산으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영풍이 1억 원을 출자를 해가지고 무려 5배 규모, 연산 5만 톤 규모의 온산 제련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환경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주민들이 어떤 반발도 있고, 다음에 주변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공장을 확장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온산제련소는 비철금속 단지 내에 위치했고,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1990년대 들어서 2세 체제가 들어서요. 영풍의 장영진 회장, 고려아연의 최창걸 회장. 2세 때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두 분은 1세대가 어떻게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해 왔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똑같이, 그리고 지분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영풍을 20% 중반대 똑같은 지분으로 지배를 했고, 그 영풍의 핵심 계열사가 고려아연이었거든요. 다만 경영만 영풍하고 전자계열사는 장영진 회장이, 고려아연은 최창걸 회장이 이렇게 맞는, 경영만 나눠서 맞는 거였지 지분도 같았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죠. 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게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풍 빌딩입니다. 이 영풍 빌딩에서 영풍그룹, 고려아연 모두 다 같이 근무를 했어요. 인적 교류, 정보 교류. 다음에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에 필요한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거기서 생산된 아연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고려아연의 어느 부서의 부장은 고려아연 출신이고, 과장은 또 영풍 출신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사무실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죠. 로고도 같았어요. 로고도 영풍 로고나 고려아연 로고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최창걸 회장의 아들들 중에 한 분이 어쨌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장씨 가문에 매각을 해요. 다음에 또 한 분이 재무적 투자에 실패를 했다. 뭐 이게 무슨 뭐 선물 옵션인지 뭐 주식 투자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무적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입어서 장씨 가문의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그 손실을 충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그룹의 최대 주주가 장씨와 최씨가 똑같은 5대5 비율로 가지고 있던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장씨 가문이 최대 주주가 되고, 최씨 가문은 이제 지분이 줄어들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장씨 가문과 영풍이 최대 주주가 되고, 최씨 가문의 지분은 2010년대 장씨 가문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이 35%, 최씨 가문은 10%, 이 정도로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2세대의 공동 경영의 전통에 따라서 영풍그룹은 장씨 가문,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근데 2022년에 최기호 창업주의 아들인 최창걸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그 아들인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죠. 3세대인 최윤범 씨가 고려아연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고려아연을 비철금속 회사가 아니라 내가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을 아우르는
혁신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경영 방향을 잡아나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죠. 투자를 하려다 보면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오랜 철칙이 무차입 경영이었거든요. 영풍이나 고려아연이나 모두 부채 비율이 30%도 안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였어요. 근데 최인범 회장이 부채를 늘리면서 악신사업에 투자를 확장해 나가니까 장영진 고문이 이사회에서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인범 회장은 아니 우리 회사가 정말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어떤 핵심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발목을 잡느냐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장영진 회장은 아니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불투명한 투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뉴스버스에서 이제 단독 기사를 썼는데 2021년에 미국에 만들어진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이 기업인데 무려 5,800원을 주고 인수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좀 투자가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제동을 걸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된 거고 다음에 갈등이 벌어진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고리아연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상류에 있다 보니까 아주 환경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이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고 근데 고리아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정부의 중화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세계 제1류의 아연 재련소로 성장을 했어요. 아주 그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연 재련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풍그룹 전체 실적의 75%를 고리아연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고리아연 매출이 9조 7,04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무려 5,333억 반면에 영풍은 매출이 3조 7,617억이고 833억의 당기 순손실을 냈어요. 최근 3년간 아연 재련 부문에서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영풍은. 그러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이 영풍그룹 전체 실적의 거의 4분의 3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우량 계열사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영풍그룹의 사세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풍은 최대 주주니까 최근 5년간의 고려아연으로부터 돈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고려아연으로부터 최근 5년간 3,5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근데 고려아연이 떨어져 나가면은 배당도 못 받고 사세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장영진 고문이 꾹 참았다. 이렇게 어쨌든 영풍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꾹 참았는데 장영진 고문이 결정적으로 이거 도저히 내 이 고려아연을 정말 그냥 두고 지켜볼 수만 없다라고 결심하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설인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설인상사는 마찬가지로 영풍의 계열사입니다. 영풍의 석포재련소와 고려아연의 온산재련소에서 생산된 아연을 국내에서 공동 판매하고 해외에 공동 수출하고 하는 또 물류도 담당하는 그런 회사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무역회사인 거죠. 근데 1984년에 최창걸 회장이 이 설인상사를 만들었어요.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와는 거꾸로다 보면 돼요. 이 지분의 3분의 1을 최씨 가문과 고려아연이 갖고 있고 3분의 1을 장씨 가문의 3세인 장세환 씨가 갖고 있어요. 근데 경영은 또 장세환 대표가 설인상사의 경영을 맡았어요. 이런 그 공동 경영의 전통에 따라서 영풍은 장씨 가문,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이 경영을 맡았듯이 설인상사는 최대 주주는 최씨 가문인데 거꾸로 경영은 장영진 고문의 아들인 장씨 가문의 3세 장세환 대표가 경영을 책임을 진 거죠.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임시 주총을 수집을 해가지고 장세환 대표의 경영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서린 상사를 영풍 빌딩에서 빼내가지고 종로로 사무실도 옮기고, 다음에 고려아연의 로고도 바꿔요. 지금까지 영풍 로고를 같이 써왔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KG는 코리아 징크 영문 고려아연의 약칭이죠. 서린 상사도 KG 트레이딩으로 바꾸고 로고도 고려아연 로고도 바꿔버려요. 회사도 본사도 옮겨요. 아, 이제 영풍하고 완전히 결별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장영진 회장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린 상사의 장영진 회장의 아들 장세환 대표를 서린 상사에서 내쫓은 거, 이것이 장영진 회장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최씨가면서 빼앗아 오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고려아연 지분 현황인데요. 올해 6월 30일 기준이에요. 장영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와 영풍의 지분이 33.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최씨 일가의 지분이 15.9%고 현대자동차, LG화학을 비롯한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34.3%. 아주 미세하게 지금 최윤범 회장 쪽 지분이 한 1% 정도, 지금 1%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만 해도 장영진 영풍 고문과 영풍 쪽 지분이 35% 정도가 됐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최씨 일가 지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호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장씨 일가 지분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최씨 일가 지분과 우호 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이런 구조가 됐고, 국민연금과 한 2%가 조금 넘는 자사주,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합치면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빼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한 23%예요. 23%. 그러면은 10%를 제한다 치면은 그 10% 중에 한 6 내지 7%만 인수를 하면은 40%를 넘기게 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3% 지분을 놓고 지금 영풍과 MBK 연합군, 그리고 고려아연과 고려아연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현대차, LG화학, 한화, 이런 우호 백기사들과의 지분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현대차나 LG화학이 과연 백기사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고요. 어쨌든 고려아연의 최씨 일가는 일단은 자금력에서 MBK를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MBK가 2조 원의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좀 선언하는 상태고, 그래서 최씨 일가는 어쨌든 현대차나 LG화학과 같은 우호 그룹에 지금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시중에 유통되는 23%의 그런 지분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분 확보 경쟁의 변수가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려아연의 주가 수준입니다. 13일 날 MBK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20% 이상 폭등을 해요. 그래서 당일날 66만 6천 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올라가지고 이제 70만 원대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K 파트너스가 주당 66만 원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그 인수 가격에 과연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변수예요. 주가가 만약에 더 오르면은 거기에 응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정치권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사실 민간기업 M&A에 과연 이렇게 정치권이 가세해서 이렇게 누구 편을 드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울산시장하고 울산시의회가 성명을 내가지고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어요. 고려아연이 울산에 소재하고 있다. 고려아연 온산제론소가 뭐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정치권의 향배, 이게 만약에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까지 가세해가지고 이게 옥신각신 한다면은 정치권의 향배도 결국 이 경영권 다툼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국민연금이에요. 지분구조에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지만은 국민연금이 지금 고려한 지분의 7.6%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가지고 뭐 중재 역할을 한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해서 만약에 지분을 내놓게 된다면은 MBK나 영풍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외국인 주주나 소액 주주들도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려한 쪽으로 기운다 한다면은 영풍이나 MBK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변수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세 가지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풍과 고려아연 다 굉장히 중요한 회사고 우리 국가 기간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기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분쟁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